여러분 혹시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텃밭을 보며 가만히 봄비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의 딸기는 아주 작고 시큼한 맛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4월은 딸기 농사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만 신경을 쓰지만 진짜 크고 달콤한 기적은 바로 지금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이 첫 한 달의 작업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텃밭을 딸기 공장으로 바꿔줄 4월의 필수 작업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의 힘만 믿고 방치하는 자연 방임주의자이신가요? 아니면 철저한 계획으로 수확량을 2배로 늘리는 전략가이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딸기가 겨울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주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딸기는 추운 겨울 동안 잎을 땅에 바짝 붙인 채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뿌리 깊숙한 곳에 저장해 둡니다. 일종의 동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온이 조금씩 오르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가 되면 저장했던 폭발적인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며 새 잎을 내고 꽃대를 올릴 준비를 합니다. 이 시기를 전문 용어로 휴면타파라고 부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딸기는 마치 날개를 단 듯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놓치면 딸기는 영양 부족과 병해충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게 되죠. 자, 그럼 딸기를 깨우고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밭으로 달려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딸기의 묵은 옷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밭에 가보시면 겨울을 버텨낸 낡고 붉게 변한 잎들이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엽을 제거하는 작업이 모든 봄맞이 관리의 시작입니다. 흔히들 초보 텃밭러분들이 겪는 착각 중 하나가 마른 잎이 흙을 덮어주어 모은 효과를 내거나 나중에 썩어서 거름이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치명적인 미신입니다. 겨울을 지낸 묵은 잎들은 사실상 병균과 해충들의 아늑한 겨울 산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딸기의 치명적인 잿빛 곰팡이병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이 이 마른 잎이 아래에 숨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벼르고 있죠. 따라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4월 초에는 바닥에 누워있고 색이 변한 잎들을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내 주어야 합니다. 잎을 제거할 때는 위로 솟아오른 푸른 새잎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병균이 번질 수 있으니 손으로 억지로 뜯지 말고 반드시 소독된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른 잎을 걷어내면 빽빽했던 모종 사이로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게 되고 햇빛이 뿌리 근처까지 깊숙이 들어옵니다. 마치 우리가 땀에 젖은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어 던지고 시원한 봄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느끼는 상쾌함과 같습니다. 통풍이 잘 되면 흙 표면의 습기가 적절히 마르면서 곰팡이병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떼어낸 묵은 잎들은 밭에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반드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거나 태워야 병해충의 싹을 완전히 자를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묵은 잎을 모두 정리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바로 흙입니다. 겨울 내내 내린 눈과 비, 그리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딸기 주변의 겉흙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흙이 굳어 있으면 봄비가 내려도 물이 땅속으로 새우며들지 못하고 겉으로 흘러버리며 무엇보다 흙 속의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식물의 뿌리도 우리처럼 산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산소가 부족하면 뿌리 발달이 멈추고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영양분도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는 굳어버린 겉흙을 부드럽게 깨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작업을 중경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홈이나 모종삽을 이용해서 딸기 모종 주변의 흙 표면을 살살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깊게 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기는 뿌리가 얕게 퍼지는 정은성 식물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흙을 파뒤집으면 잔뿌리가 모두 끊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그저 굳어있는 표면의 껍질을 살짝 벗겨준다는 느낌으로 깊이 1cm에서 2cm 정도만 가볍게 긁어주세요. 이렇게 겉흙을 깨주면 공기가 뿌리까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토양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창문을 열어 방 안의 신선한 봄바람을 환기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흙이 부드러워지면 앞으로 줄물이나 비료도 뿌리로 쏙쏙 잘 흡수되기 때문에 이 가벼운 긁적임 한 번이 딸기 성장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식물은 극도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특히 4월은 딸기가 잎을 키우고 곧이어 꽃대를 밀어 올려야 하는 1년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겉흙을 부드럽게 깨준 직후에는 반드시 첫 웃걸음, 즉 봄철 첫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심을 때 밑거름만 주면 알아서 잘 자란다고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밑거름은 이미 겨울을 나며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양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기 위해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과 같습니다. 첫 웃걸음으로는 질소와 칼륨이 골고루 섞인 비료가 좋습니다. 질소는 잎을 푸르고 넓게 키워 광합성을 돕고 칼륨은 나중에 열릴 딸기의 당도를 높이고 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유기농을 선호하신다면 잘 부숙된 퇴비나 액체 비료를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뿌려주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료가 직접 딸기의 뿌리나 잎에 닿지 않도록 모종에서 약 10cm 정도 떨어진 주변 흙에 둥글게 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료가 직접 닿으면 독한 성분 때문에 식물이 타들어가는 비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크게 만들겠다는 욕심에 너무 많은 양의 질소 비료를 쏟아붓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질소가 과다하면 잎만 무성하게 정글처럼 자라고 정작 중요한 꽃과 열매는 부실해지는 잎만 무성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항상 포장지에 적힌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최고입니다. 딸기밭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원줄기에서 길쭉한 더듬이 같은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런너, 우리말로는 기는 줄기라고 부릅니다. 이 런너는 딸기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려 새로운 새끼 모종을 만들기 위해 뻗는 생존 본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크고 달콤한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목표인 4월의 농부에게 이 봄철 런너는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흔히 초보자분들은 런너가 뻗어나가 새로운 모종이 생기면 딸기를 더 많이 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이 더듬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딸기는 자신이 가진 제한된 에너지를 꽃과 열매를 키우는 데 쓸지 아니면 자식을 번식시키는 런너에 쓸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봄에 런너를 그대로 방치하면 식물은 번식을 우선순위로 삼아 열매로 가야 할 핵심 영양분을 모두 런너로 빼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수확철이 되어도 열매는 탁구공은커녕 작은 콩알만 한 크기에서 멈추고 맛도 맹탕이 되어버립니다. 비유하자면 중요한 마라톤 대회를 뛰고 있는 선수의 등에 무거운 벽돌 배낭을 얹어주는 꼴입니다. 따라서 4월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간 동안 뻗어나오는 런너는 보이는 족족 가차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가위로 원줄기에 가까운 쪽을 바짝 잘라주어 에너지가 온전히 크고 맛있는 과일을 만드는 데 집중되도록 영양분의 길을 통제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모종 번식은 모든 수확이 끝난 늦여름과 가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4월의 따뜻한 햇살은 딸기만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혹은 묵은 잎 아래에 숨어있던 온갖 벌레와 병균들도 일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에만 해충기 생긴다고 믿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은 부드럽고 연한 봄철의 새순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막 올라오는 연초록의 잎사귀들은 이들에게 최고급 뷔페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딸기는 워낙 달콤한 향기를 내뿜기 때문에 해충들의 집중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관리는 벌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깨끗해 보이는 4월 초에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벌레가 이미 잎을 갉아먹고 기형적인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마치 적군이 성벽을 넘기 전에 미리 해자를 파고 방패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학농약 사용이 꺼려지시는 텃밭트러분들이라면 난환규나 식용유와 주방세제를 섞어 만든 천연살충제를 미리 뿌려주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맑고 바람이 적은 날 오전에 딸기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해충들이 주로 숨어있는 잎이 뒷면까지 흠뻑 적셔주듯 살포해주세요. 특히 총체벌레나 응애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한 번 번식하면 잎을 하얗게 말라 죽게 만들고 열매의 모양을 흉측하게 비틀어버리므로 봄철 초기 방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과제는 바로 물주기입니다. 딸기는 열매의 수분 함량이 무려 90%에 달할 정도로 물을 사랑하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딸기는 물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흙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참 까다롭죠. 매일매일 조금씩 물을 찔끔찔끔 주며 흙을 항상 질척거리게 만들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는 과습 피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잎이 축 처지고 꽃이 피지 않으며 열매가 제대로 커지지 않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딸기에게 물을 주는 황금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번 줄 때 흠뻑 주고 겉흙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흠뻑 주는 것입니다. 마치 성능 좋은 스펀지를 물에 푹 담갔다가 꽉 짜서 촉촉함만 남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손가락으로 겉흙을 2cm 정도 파보았을 때 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보송보송하다면 그때가 바로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또한 물을 주는 시간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가 지고 난 저녁이나 밤에 물을 주면 밤새 온도가 떨어지면서 흙의 습기가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잿빛 곰팡이병 같은 무서운 질병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따라서 물은 햇빛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오전에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전에 물을 주면 낮 동안 잎에 묻은 수분이 햇빛에 바짝 마르고 흙 속의 여분 수분도 적절히 증발하여 병해충이 살기 힘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됩니다. 4월의 딸기밭에서 또 하나 절대 잊어선 안 될 작업은 비닐 멀칭과 잡초 관리입니다. 멀칭이란 흙의 표면을 지피나 비닐 등으로 덮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겨울을 넘기기 위해 이미 비닐 멀칭이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맨흙 상태라면 4월에는 반드시 바닥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도가 올라가면서 딸기보다 훨씬 생명력이 강한 잡초들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은 작은 잡초 하나쯤이야 하고 무시하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잡초의 뿌리가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며 우리가 비싼 돈 주고 뿌린 비료와 수분을 모조리 흡수해버립니다. 잡초와의 양분 쟁탈전에서 딸기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비가 올 때 맨흙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흙탕물이 튀어 딸기 잎이나 꽃에 묻게 되는데 이 흙탕물 속에 있던 토양 전염성 병균들이 딸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멀칭은 이 흙탕물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완벽한 방어막입니다. 마지막 셋째, 앞으로 달릴 소중한 딸기 열매가 맨 흙에 닿으면 습기 때문에 순식간에 썩거나 벌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검은색 비닐로 덮어주거나 볏짚이나 마른 풀을 깔아 열매가 깨끗한 곳에 눕도록 침대를 만들어주세요. 검은색 비닐은 햇빛을 차단해 잡초를 완벽히 막아주고 봄철 흙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주어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아주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잡초가
비닐 구멍 사이로 비집고 올라온다면 보이는 즉시 뿌리째 뽑아내어 딸기의 식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8번째 필수 작업은 눈썰미가 좋은 분들만 알아챌 수 있는 디테일, 바로 관부 깊이 확인 및 교정 작업입니다. 딸기 모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뿌리와 잎사귀들이 만나는 두툼하고 짧은 줄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관부,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부는 딸기의 심장이자 코와 같은 핵심 부위로 새로운 잎과 꽃대가 바로 이 부위에서 솟아오릅니다. 문제는 겨울을 지내는 동안 흙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서리빨 현상 때문에 모종이 위로 붕 떠서 관부와 뿌리가 허공에 노출되거나 반대로 봄비에 흙이 쓸려 내려와 관부가 흙에 완전히 파묻히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뿌리가 공기 중에 튀어나와 있으면 봄바람에 바짝 말라 식물이 굶어 죽게 되고, 반대로 심장인 관부가 흙에 깊게 파묻히면 숨을 쉬지 못해 짓무르고 썩어버립니다. 마치 사람의 코가 물속에 잠겨 숨을 못 쉬는 것과 똑같은 고통입니다. 따라서 4월에는 반드시 쭈그리고 앉아 모종 하나하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부가 흙 위로 너무 노출되어 뿌리가 보인다면 주변에 부드러운 흙을 끌어모아 뿌리를 살짝 덮어 꾹꾹 눌러주세요. 반대로 관부가 흙에 파묻혀 생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손가락으로 주변 흙을 살살 파내어 관부의 절반 정도가 시원하게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도록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작은 높낮이의 차이가 한 달 뒤 딸기의 수확량을 2배로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떠신가요? 겨울잠에서 깬 딸기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4월의 딸기밭은 조용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묵은 잎과의 이별, 영양분을 향한 치열한 경쟁, 그리고 해충과의 숨막히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묵은 잎 제거, 겉흙 깨기, 첫 비료 주기, 런너 제거, 해충 방제, 물 관리, 멀칭, 그리고 관부 교정까지 이 8가지 작업을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이 약간의 수고로움이 더해지면 불과 한 달 뒤 여러분의 텃밭에는 시중에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랍도록 크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딸기가 빨갛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옆집 텃밭에서 작고 시큼한 딸기를 거둘 때 여러분은 바구니 가득 주먹만 한 기적을 수확하는 짜릿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놀라운 텃밭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작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나 고민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구독자분들이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